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장섭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식을 앞두고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울산 발전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오늘은 울산 지역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가변 국회의원 모시고 박근혜 정부 출범과 울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 몸은 한없이 바쁩니다. 그런 마음은 그래도 편합니다. 예. 네. 일단 의원님은 앞에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친박계 어떤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이제 대선 때도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셔서 선거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중책을 맡아서 선거를 직접 이렇게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지난 18대 대선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대선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우선 그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또 경제에 대한 불안, 또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 뭐 이런 것이 어우러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울산을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 많죠. 예.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 또 우리 박근혜 후보에 대한 그 애정들, 또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빚은 일입니다만은 그 야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그 심한 표현 쓰는 것, 그에 대한 반발,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번에 우리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낳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그 안철수 예. 후보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야권 단일 후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힘든 네,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그렇죠. 낙성을 거뒀습니다. 예상보다는. 예상에 예. 비해서는 예. 더더구나 당일 날 오후 3시 반 내 전국에 급속도로 퍼진 새누리당 후보 패배, 예. 뭐 그런 정보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정말 그 한참을 내다볼 수 없었죠. 그날 당일 또 제가 그 정보를 받고 이제 모든 조직에다가 전화 내지는 이제 문자를 다 발송하면서 현장을 나가봤어요. 예. 요 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장을 가봤는데 그 5시 이후였는데 투표하러 온 사람이 거의 젊은 분이고 예. 또 그 젊은 분들이 웬만하면 저를 아실 텐데 인사를 하러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아, 예. 그 내가 뭐 있고 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옛날 2002년도였던 그런 생각들이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야, 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결과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숨죽이던 순간에 비하면 낙성을 했죠. 예. 예. 그럼 앞서 이제 뭐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강점, 그다음에 뭐 박정희 어떤 대통령에 대한 향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상보다 이제 낙성을 하셨을 예,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 선거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은 이 야당 후보들은 이제 과거 문제를 두고 예. 소위 이 말하자면 옛날에 이 연좌제 폐지를 위해서 항상 주장하던 분들이 박근혜 후보에게는 연좌제를 덮으시었거든요. 아버지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공은 무시하고 예. 과만 계속 박근혜 후보에게 이제 덧칠을 했죠.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관되게 정책 대일로 나갔죠. 주장을 하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국가 안보입니다. 예. 또 둘째,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음동설한과 똑같이 경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이제 주장을 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동조를 하신 거라고 보죠. 예. 특히 이제 울산 지역만 놓고 보면 역대 최다 득표를 하셨거든요. 예. 60% 가까운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울산 민심이 그 여야가 이제 박빙의 승부를 벌일 거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박근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유는 어디다 보십니까? 우선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번에 최초로 기록한 일들이 많죠. 예, 그 여성 대통령, 이제 아버지 대를 이은 대통령, 예, 또 역대 과반 득표, 음. 또 역대 최다 득표. 예, 맞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기록을 세웠고 우리 울산 지역으로 봐서도 예를 한 예로 제 지역구에 투표구 여러 개 60여 개 있는데 뭐 그동안 선거 치르면서 한 번도 못 이겨본 투표구 몇 개 있어요. 예, 한 번도 못 이겨. 이번에 전 투표구를 다 이겼어요. 몇 표를 이겨도 다 이겼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럼 또 우리 울산이 대구, 광주, 울산 근데 3위 갈 정도로 투표율도 높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10명 중에 약 8명이 투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선거사상에 거의 예, 기록 깨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그래도 울산의 많은 시민들이 오늘의 울산이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기까지에는 그 초석을 박정희 대통령이 놨다는 걸 많은 분이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울산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와 대를 이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울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작용했다고 보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주장했죠. 예, 주장하니까 결국은 먹혀들하고 표로 연결됐는데 사실 오늘도 제가 당선 인하하고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오찬을 같이 예. 하면서 제가 기회에 한 말씀 하시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울산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 도시로 근로자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했죠. 그런데 어떻든 울산 선거를 끝내고 개표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 가장 역대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몇 프로 더 얻어서 0. 몇 프로죠. 예, 예, 예. 59.78인가 이래 되는데 참 60% 채웠으면 또 저희 정치권에서 말하기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예. 어쨌든 60%, 약 60%의 득표를 얻게 되는 그런 게 바로 그런 것들이 울산 시민들이 그 중단 없는 울산의 이 발전을 요구하는 게 그 표로 연결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투표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예. 저도 가서 뭐 한 20분 줄을 서가 투표를 했으니까요. 또 그날 날씨도 예. 추웠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 심지어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뭐 병원에 계시다가 그 병원에 그 도움을 받아서 오신 분들, 뭐 투표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건 그냥 누가 시계에서 하면 절대로 못할 예. 근데 그런 현상이 이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울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이렇게 표를 몰아줬는데 이번에 이제 인수위원회 이렇게 구성되는 거 보면 울산 지역 출신 인사는 이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 조금 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제 불안감이 예. 지역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울산 지역에 좀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울산 출신 공무원 모임이 울목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옛날에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어제 저녁에도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한 예로 안동이 현재 인구가 약 16만이랍니다. 예. 16만인데 중앙부처에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 되냐면 약 600명 된답니다. 아, 울산이 16만인데. 예. 인구 현재 약 116만이라 그러는데 116만 중에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 5급 이상이 150명 된답니다. 비교 안 되죠. 예.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울산은 물론 뭐 산업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그런 생산활동에 전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중앙부서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울산이 비록 중앙부처의 행정부에 우리 울산 출신이 없긴 하지만 그 울산이 그래도 작은 도시로서 국회의원 6명이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 6명의 선수를 보태 보면은 14선입니다. 6명이 14선이면 한 명당 2점 몇 선 되죠. 예, 예. 2점 몇 선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뭐 그동안 우리 또 원내 수석 대표라든가 뭐 또 기재위원장이라든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울산 생긴 이래 최초로 예결위원장 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 잡는 인맥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그게 우리의 재산이고 비록 뭐 우리 울산 출신 누가 어느 그 파트에 인수위원회 안 들어갔다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 막판에 정부 측을 대표해서 그 경찰 출신으로서 김광호 총경이 예. 이번에 참여했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예. 생각합니다. 인수위에 울산 출신 인사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이번에 이제 인수위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울산 지역 관련 공약들이 다 이제 보고는 됐다라는 보도는 저희들이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게 지역 공약이 우선 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역 공약 실천 앞으로 어떻게 좀 밀고 나갈 계획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울산 출신 6명 의원이 그 국회 상임위원회 그 소위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 다 포진돼 있습니다. 예. 6명이. 전략적으로 고루 전략적으로. 배포하셨죠. 예. 이 이제 배정도 제가 이제 울산 출신에서 그래도 제일 다선이다 보니까 지난 19대 국회 개원 전에 대표부하고 울산 출신 5명을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에 다 여주고 나머지는 나는 4선이 되니까 남이 안 가는 곳에 가겠다. 예. 그중에 법사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법사위 안 가는 데 가겠다. 근데 실제 법사위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래서 다선이니까 일반 상임위원회 가서 하는 것보다 법사위 있으면 전 부처를 다 만납니다. 모든 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각 부처의 뭐 그 책임자들, 장관, 차관 뭐 이런 사람들 다 만나야 되니까 이제 그 우리 출신 의원들이 없는 부서에 어떤 관계되는 일은 그래서 제가 다 만나죠. 다 만나고 또 저는 또 예결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분들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오늘 또 제가 그 비서실장을 만나서 제가 울산 문제를 충분히 얘기도 했었고 예. 지난 수요일 날 그 인수위 부위원장을 만나서도 울산 현안문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원체 딱 해야 될 것만 딱 신청해 놨기 때문에 뭐 그 울산 이번에 밀리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건 뭐 앞으로도 저희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뭐 든든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최다선이고 또 지역에서는 이제 친박계 좌장으로 이렇게 꼽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원님한테 많은 역할을 이제 기대를 할 겁니다. 지역에서. 뭐 나름대로 좀 부담도 되실 거고 또 네. 책임감도 느끼실 텐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사실 요즘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오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울산 시민들이 정감유하면 박근혜고, 박근혜는 정감유인데, 이런 거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평상시에 남이 하는 일에 별로 간섭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하고. 근데 이제는 잘 됐을 때는 다 자기 탓인데 못 됐을 때는 이제 제 탓으로 넘어오니까 예. 제가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보기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 중앙정치권과 지방 간에 소외됨이 없도록
막 그런 일을 평소에 제 하던 대로 부지런하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인수위가 이제 뭐 각 부처의 이제 업무 보고는 다 받았는데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지나치게 이게 뭐 보안을 유지한다든가 뭐 네. 함구령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인사 어떤 그 검증 절차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옆에서 볼 때 좀 인수위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서울서 그 인수위 출입하는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어제까지죠. 인수위가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업무 보고 받은 그걸 아직 이 확정되지 않은 예.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에 나가 계속 퍼지면은 결국은 이제 이 일이 안 됩니다. 한 5년 전을 되돌아보면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또 그 10년 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소위 요새 말하던 완장찬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인수위 뭐다 자문위원이다. 인수위 고문이다. 뭐 수도 없었죠.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한 명도 없잖아요. 딱 그 아까 말했던 인수위원 그 몇 사람. 아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날에 비하면 울산 출신이 적을 수밖에 없죠. 전혀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당 최고 중진 회의를 하면서 역시 방금 말씀처럼 그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고받고 오늘부터 이제 현장하고 또 토론하고 예. 이제 그래가 그거를 확정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이 잡혔을 때 이제 언론에 공개하면서 또 우리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심판을 좀 받아가 또 완전히 확정지어서 이제 나가지. 그러니까 혼란이 안 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단지 이제 전에 비하면은 이제 그런 이 짓는 과정이 너무 이제 좀 그때그때 안 알려지니까 예. 뭐 너무 소통이 안 된다, 폐쇄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인사 문제는 이제 또 좀 별개겠죠. 예. 지금 요새 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두고 또 뭐 설왕설래해서 했는데 인사 문제는 이제 또 새로운 각도에서 아마 할 거라고. 예. 아무래도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이제 곧 새 정부 출범을 하니까 언론도 그렇고 뭐 국민들도 그렇고 워낙 궁금한 게 많으니까 아마 그런 말들이 뭐 나오지 않는가 네. 싶습니다. 이제 다음 달 25일이면 이제 취임을 하고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새 정부가 뭐 지난 정부도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을 뽑자 이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지만 사실 그 5년간의 결과는 뭐 평가야 뭐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실망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일단 새 정부는 그런 실망감을 안기지 않고 좀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나가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 다른 건 몰라도 지도자는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세계 경제가 아주 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리걸음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말 당선될 때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경제를 살려. 경제 대통령. 예. 그래서 우리 경제 살려보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치를 몰라요. 그 정치가 안정이 안 되면 경제는 자연적으로 무너지죠. 바로 우리가 최근에 겪은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배들 요번 전부 이제는 못 믿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보가 확립이 되고 안보가 굳건해지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그런 거고요.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에는 정치를 하시잖아요. 누구보다 국가가 뚜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우리 주변 대한민국을 애워싸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 이런 하나씩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치 지도자의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국가 안보를 확실히 공고히 하면서 경제를 기업인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절대는 아니죠. 대통령이 나서서 다 뭐 말 다 해버리고 나면은 기업인들 할 것도 없고 그 훌륭한 참모들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경제부총리제를 두겠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경제는 경제인들이 해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지금 안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외교, 안보 이런 분야를 자기가 지금까지 선거 때 한 약속대로 잘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그 편가르게 하지 않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나간다면 경제 문제는 기업인들 한다. 기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국민 행복 시대로 예.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예산결산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예산 문제는 뭐 누구보다 잘 예. 아실 테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들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예산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뭐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조금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 예산 문제와 연계시켜서 어떤 공약 실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저도 뭐 선거를 여러 번 해봤고 또 대통령 선거도 여러 번 해봤는데 사실 선거 때 보면 국민의 요구사항이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내가 아니면 아니니까. 나는 이게 필요한데 나는 이거 필요한데 이거 안 주면은 안 믿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선거판에 나오는 얘기가 선거 때는 별을 따다 달래도 따다주겠다는 말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안 했겠습니까? 또 무슨 요구가 없었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선거하고 달리 대통령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거 때 공약한 내용들, 선거 때 국민들이 요구한 내용들, 이걸 전부 인수위 테이블에 올려놔야 됩니다. 거기서 걸러야 됩니다.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끔. 또 때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 들으면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선거 때 그 산출해낸 금액하고 예. 또 지금 현재 막상 또 시행하려고 보니까 산출해낸 금액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언론 보도를 그렇죠. 보면.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인수위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기서 모두 결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으로 돌리고 그래서 국민 민심을 그 이반시켜서는 안 되니까 한 예로 지난번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한다고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거를 LH공사로 출범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처음 욕을 다 먹었습니다. 그때 인수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다음에 동남권 신공항 한 예를 들자면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래 인수위 테이블을 놓고 예산하고 이런 전부 수요하고 계산해 보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예. 나중에 막판에 이제 그 정권 말기 비사에 하니까 선거가 맞닥뜨렸죠. 지난번 선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일 그냥 새누리당의 텃밭인 이 영남권에서 엄청 힘들었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서 그런 부분을 다 걸러가지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하고 또 우리 중장기 이 계획에 넣어서 실현할 건 하고 이제 그래 한다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오늘도 제가 우리 당선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선인은 계속 주장하고 인수위나 참모들은 이제 이렇게 욕을 들어먹고 이제 그래 가야 결국은 사업도 공약도 지킬 수 있고 또 국민과 약속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 하십시오 하고 오늘도 저도 농담삼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예, 예. 아니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뭐 지난해는 총선도 6석 다 차지하셨고 대선도 승리하셨고 진짜 말 그대로 뭐 승승장구를 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또 지방선거 아니습니까? 예. 또 이제 야권에서는 절치부심해서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지세도 재결집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예.
새누리당에서는 뭐 어떻게 좀 예, 뭐 지금 울산 시민들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울산 정치사에 최초로 집권 여당 후보 6명을 다 당선시켜줬어요. 네. 정말 이것도 울산 정치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 음,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역대 선거 사상 가장 많은 표를 준 의미가 뭔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내년에 오는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에 그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충분히 실현해 주기 위해서 우선 후보부터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우선 후보를 그 나중에 아마 물색할 것이고 네. 그래서 또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연계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뭐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저도 뭐 지금 그런 측면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제가 뭐 제가 하고 하는 그런 건 아무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뭐 이제까지 저에게 참 전폭적 성원 보내주신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그에 대한 보답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말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제가 우리 울산의 차질 없이 이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제가 할 겁니다. 정말 한번 지켜봐 주시고 하는 일에 좀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또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우리 정가변 의원님의 어떤 거취, 어떤 정치적인 목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회자되고 있는데 예. 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뭐 지금 하는 분들이 제법 그럽니다. 이런 얘기 하죠. 부탁이 이제 장관 꼭 한번 해래. 국회의장 해래. 또 어떤 분은 시장 한번 해래. 예, 그 이야기도 뭐 이런 나오죠. 세 가지 정도인데 뭐 장관을 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의정활동 계속해서 국회의장을 할 것이냐, 이제 그하고 뭐 지방 정치에 참여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앞으로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앙무대 가보면은 울산 사람이 없어요. 울산을 옛날에는 우리 한때는 장관이 몇 명 있을 때도 있었는데, 예. 지금 그런 분이 한 분, 뭐, 요번에 장관 한 명이 예, 있긴 노동부 하죠. 장관이죠. 근데 예. 요즘은 그 귀하거든요. 그 이채필 장관이 최근에 갔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 어떤 뭐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정감리가 어제 정감리 오늘 정감리 똑같아 보이지만 저희랑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 예결위 연장을 하면서 각 부처 그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거기다가 제가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앞으로도 뭐 어쩌면 울산 지역구 출신으로서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뭐 부의장이나 의장도 못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제가 세간에 뭐 정합리가 뭐 한다는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예. 어떻든 우리 울산이 중단 없는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그 정리를 바치겠다는 것만은 뭐 이런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합니다. 중앙 무대에서 더 큰 꿈을 또 울산 발전을 위해서 펼쳐 보이시겠다. 뭐 여하튼 지원진 임무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앞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못 드린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지난 총선과 대선에 저희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우리 시민들 또 저를 아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5일이면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또
저와 또 우리 울산 출신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서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당히 바쁘실 텐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가빈 국회의원 모시고 박근혜 정부 출범과 울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와 국립산재재활원 건립 등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